고등학교 가서 10% 상위권이 되는 10가지 공부법 테스트. 안녕하세요. 공부선수촌 강훈수장입니다. 초등, 중등 때는 절대평가라서 우리 아이의 상대평가 성적을 알 수 없습니다. 초등, 중등 때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 나온다고 그저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면 고등학교 가서 큰 코 다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 90점 이상이 전체 학생 중에 30% 이상 되고 어떤 학교는 50%가 넘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치열한 진검승부가 시작되는데 중학교 때처럼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절망의 늪에 빠진 학생들이 매년 50%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초등, 중등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학습량도 엄청 많아지고 시험도 엄청 어렵고 경쟁도 엄청 치열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초등, 중등과는 상대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몇 개 없는데 앉으려는 사람은 많은 거죠.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강한 의지와 실력을 가진 학생이 승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교 학습량은 중학교에 비해 5배 정도 많아지고 개념과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중학교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처음 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개념이 여러 개 적용되는 복잡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이른바 수능형 문제들입니다.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공부와 시험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네, 상대평가 때문입니다. 1등과 2등을 구분해야 하고 전체 학생들을 모두 한 줄 세우기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량과 난이도로 변별하는 것이 상대평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까지는 공부를 잘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까지 공부를 중학생스럽게만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생스럽게 공부를 하지 못해서 아니면 고등학생스럽게 공부를 할 줄 몰라서 고등 수능 상대평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기대했던 10% 상위권이 1등급이 되지 못하는 거죠. 중학생스럽게 공부하는 것과 고등학생스럽게 공부하는 건 10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10% 상위권이 되는 10가지 공부법. 잠시 후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고등 수능에서 10% 상위권 1등급이 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반에 20명이 있다면 1등과 2등 2명만 10%입니다. 그 두 학생만 1등급이 되는 겁니다. 3등은 2등급입니다. 10% 1등급 상위권 다툼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뒤처지지 말라고 10% 상위권이 되라고 아이들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늦어도 중학교 1학년부터는 고등 내신과 수능 상대평가에서 10%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고등 수능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10% 상위권이 되는 고등 수능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고등학생이 돼서 10% 상위권이 되는 10가지 공부 기준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가?
2. 공부 계획을 학생 스스로 작성하고 계획대로 공부하는가? 3. 공부가 모두 끝난 후 공부 계획표에 그날의 성취도를 꼼꼼하게 기록하는가? 4. 공부하는 이유와 목표가 있는가? 5. 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만의 중장기적인 학습 계획이 있는가? 6. 자신만의 공부법과 학습 도구가 정해져 있는가? 7.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 골고루 공부하는가? 8. 하루하루 그저 시간 채우기가 아닌 공부의 완료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 9. 부족한 부분, 모르는 부분을 학생 스스로 찾아내고 반복해서 복습하는가? 마지막 10. 공부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하는가? 위에 10가지 항목 중에서 8가지 이상 해당되면 고등 수능 공부법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항목 중에서 8가지 이상 해당되는 학생은 고등학교에 가서 10% 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90%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고 시키는 것도 대충대충 합니다. 공부 계획을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공부합니다. 본인의 학습 완성도는 관심도 없고 공부를 그저 빨리 끝내려고만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계획이 있을 리가 없고요.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 자신만의 공부법도 없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만 다녀서 국어, 사회, 과학은 평소에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자기 공부에 완료 기준이 없고 시간이 다 되면 공부를 끝냅니다. 책은 보지 않고 시계만 보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틀린 것도 맞았다고 자신도 선생님도 속입니다. 테스트와 시험을 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들통나거든요. 학생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공부를 좀 못하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정말 걱정할 일입니다. 초등, 중등 때 공부를 잘하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상위권 명문 대학에 가려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야지 초등, 중등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올바른 공부법으로 공부하세요. 고등 수능 공부법으로 제대로 공부하세요. 위에 10가지 테스트 문제가 올바른 고등 수능 공부법입니다. 꼭 명심하고 참고해서 초등, 중등 때 잘못된 교육, 잘못된 공부법으로 잘못된 공부 습관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 철학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공부하셔야 하고 부모님이 먼저 변해야 아이도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억지로 공부시키고 혼내고 잔소리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 아이들은 반드시 잘 해낼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공부선수촌 강훈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선수촌